27-4번은 사실상 지금 나올 게 아니긴 해요. 아마 영감님이 보기보죠. 또 페이지를 늘리려는 수작인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알죠?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 이거 한창 RPM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거? 1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해서 이거 제곱 다음에 뒤에 뭐가 붙죠? 플러스 아니 빼기 이거죠. 그쵸. 그럼 이거 3의 제곱 9 빼기 7이니까 7 나오는 거 이해 가잖아요. 이게 이 단원에 어울립니까 지금? 이거 갑자기 왜 나오는 영광구. 아까 얘기했잖아.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것도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하고선 뒤에 뭐 쓰는 거 이해 갑니까? 뒤에 뭘 씁니까? 3 빼기 마이너스 3에 x 1 이걸 쓰는 겁니다. 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원리가 있잖아. 그치? 예. 3의 세제곱인 27에서 3, 3은 9를 빼는 거니까 18 나오겠네요. 3번 x 빼기 x분의 1. 요거는 좀 특이하죠?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 뭐 한 거랑 같다? 빼기 3. 빼기 4 한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 9 빼기 4, 5 나오겠네요. 그쵸? 제곱한 게 5입니다. 뿔마 루트 5입니다. 얘는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문제에 혹시라도 x는 1보다 커요 이런 말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말이 없으면 둘 다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4번을 풉니다. 4번은 뭐냐면은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이죠. 이건 합차공식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하나는 x 더하기 x분의 1, 하나는 x 빼기 x분의 1이죠. 앞에 이거 두 개 더한 게 3이라며 이 뒤에 거 두 개 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며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뭐가 되겠어? 뿔마 3루트 5가 되겠죠. 이거는 사실상 지금 단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27-5번은 이렇게만 문제를 내면은 내도 되는 단원이긴 합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가비엘이라는 걸 건드리는 거라서 그거는 교과가 좀 바뀌긴 해요. 가 뭐요? 가비엘이. 가비엘이라고. 가비의리라고요. 가가 이게 더한다는 뜻이고요. 더한다. 비가 뭐요? 비는 곱한다요. 아. 이 리는 그 이겁니다. 아니에요. 이치. 물리할 때 쓰는 그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곱하는 규칙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하기 곱하기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가비의 리라고 불러요. 옛날에 어떤 수학 선생이 한다는 소리가 가브리엘. 이게 사람의 이름이고 이게 뭐 프랑스어로 법칙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수학자의 이름이고 이게 프랑스어로 법칙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가 봐 했더라도 그렇구나 모르니까 옛날 책을 내가 봤던 옛날 책 한 70년대 80년대 발행된 책들 거기에는요 책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자가 장난이 나옵니다. 거기는 방정식 단원 이름 방정식도 방정식이 한자로 나와요. 거기는 책이 옛날 책이라서 왜 보시고? 있으니까 봐서 왜 PDF 파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 책에 이게 한문으로 나온 거야. 가비의 이건 한글로 나오고 가비리가 한자로 나온 거지. 내가 그걸 보고 쇼크를 먹었어요. 갑자기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다 깨지는 순간이거든. 뭐야 이거 이 수학자 이름이라며 이런 거. 어쨌든 찾아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교과가 좀 바뀌다 이거죠. 옛날엔 배웠는데 요즘 안 배운다고. 3번의 x 더하기 y랑 4번의 y 더하기 z랑 5번의 z 더하기 x가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1번, 2번, 3번을 구하는 건데요. 사실 1번만 풀면 2, 3번은 금방 풉니다. 1번과 2번까지만 풀겠습니다. 3번은 미리 집에 가서 푸세요. 네? 뭐요? 아, 설명하면 풀 수 있어. 자, 이렇게 A는 B는 C 이렇게 나오면요
주어진 식을 는 K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뭔지 알겠죠? 뭐예요? 3K죠. Y 더하기 Z는요? 4K고요. 그렇죠? Z 더하기 X는 뭐겠어요? 5K죠. 이거 어서 많이 본 듯한 연립방정식입니다. 기억납니까? 셋 다 변변 더하면 좌변이 X 2개, Y 2개, Z 2개 합친 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변 다 더하면 얼마죠? 12K 남아요. 그렇죠?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K? 6K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식을 이용해서 각각 X가 몇 K, Y가 몇 K, Z가 몇 K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할게요. 세 문자를 다 넣은 건 6K인데 X, Y만 넣은 건 3K예요. 그러니까 Z가 몇 K예요? 3K죠. 이해가요? Y, Z 더한 건 4K인데 셋 다 더한 건 6K라고요. X가 몇 K예요? 2K겠죠. 같은 방식으로 Y는 몇 K겠어요? 1K예요. 이거 이해가요? 이해 갔냐고. 따라서 X 2K, Y, K, Z 3K니까 X 대 Y 대 Z가 몇 대 몇이냐고요? 뭐 임마? 2대 1대 3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됐죠? 방금 구한 이 결과를 2번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X, Y를 곱한다는 뭐예요? 2K 제곱분의 1이죠. Y, Z를 곱한 게 뭐예요? 3K 제곱분의 1이죠. Z, X를 곱한 게 뭐예요? 6K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XY 대 YZ, XY분의 1 대 YZ분의 1 대 ZX분의 1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례기 때문에 적당한 K제곱을 서로 약분시키면 2분의 1 대 3분의 1 대 6분의 1 나올 거고요. 셋 다 6을 곱해서 3 대 2 대 1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해가요? 그러면 3번도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금 했던 이거 이용하면? 그치? 그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리식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유리 함수 해야지 이 새끼야. 뭐예요? 유리식이라는 절반이 끝났고요. 이제 유리 함수를 할 차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비례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같이 평행이동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점근선의 교차점이 평행이동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풀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238페이지 27-6번 문제. 자, 함수가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4라고 생긴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유리함수는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섞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냥 편의상 유리수, 분수분의 분수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항함수 1차 함수분의 1차 함수 나왔죠. 그쵸? 이게 다 유리함수인데요. 1번은 정의역이 이렇습니다. 치역을 구하세요. 2번은 치역이 이렇습니다. 정의역을 구하세요. 둘 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다시 할게요. 원래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은 그냥 필면 연습한다고 하세요. 필면 연습한다. 아까 기억나요? 2x 더하기 4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2인 건 이해가요? 네. 나머지도 2인 것도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너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자, 편의상 몫을 뒤에다 더하기로 쓸게요. 몫을. 나머지 2는 이 분자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갑니까? 네. 이게 표준형입니다. 어떤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다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더하기를 무시하시고 요만큼을 읽으시면 돼요. 아, 이거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시킬까? x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뭐 반대예요. y축으로는요? 2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오리지널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원래 이게 이제 반비례였잖아요. 그쵸? 반비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점에서 점근선 두 개가 교차가 돼요. 다시 한번. 수평선 모양의 점근선도 있고요. x축.
수직선 모양의 경우도 있습니다. y축. 이 둘은 원점에서 교차가 돼요. 그쵸? 그 교차 지점이 지금 평행이동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좌표로 평행이동 되는 겁니까? 보다시피 마이너스 1, 이 자리로 평행이동이 돼서요. 여기가 바로 점근선의 교차 지점. 얘를 중심으로 쌍곡선 그리면 되는 겁니다. 대칭 모양으로. 이해 갔어요? 대칭 모양으로 쌍곡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분자가 2였잖아요. 양수였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 반비례할 때 1, 3, 4분면 지나는 거 아닌가? 1, 4분면과 3, 4분면. 이해 갑니까? 기억납니까? 그걸 여기에 적용시켜보는 거죠. 이게 마치 그 축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요? 하나가? 이 빨간색을 이렇게 나온 거 이해 가냐고 이렇게 나온 거. 네. 자, 질문. 원래 반비례는 X축, Y축과 안 만나는데 이건 평행이동이 된 거거든? 그럼 만나 지금 저렇게 Y축과. 여기 눈금은 어딜까요? 일명 Y 절편입니다. X에 뭐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해 뭐가 나와? 4 나오죠. 이해 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하나는 또 이렇게 그릴 건데요. 얘도 보다시피 그래프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생겨요. X축과 만난다고요? X절편이군요. X절편 어떻게 구했죠? Y에다가 0대1. 자, 그럼 이 처음식을 봅시다. 처음식. 처음식에 Y에 0대입한다는 얘기는요. 이 분수값이 0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 분수가 0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가 0일 겁니다. 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프를 좀 리얼하게 그린다면은 최소한 지금처럼 절편까지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이해 가죠? 절편까지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라면 1번 문제예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3은 들어가.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 그리고 마이너스 1 안 들어가고 0은 들어가. 이렇게 두 부분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 잡는지 혹시 이해 갈까요? 마이너스 1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는 범위예요. 왜일까요? 저 분수의 분모가 0 되는 곳이라서. 분모가 0 되는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에도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이 빠진 거예요. 자, 어쨌든 나는 얼마만큼 쓸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가 왼쪽에 있겠지, 그치?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전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그래프를 쓸 거란 얘기고 지금. 이해 가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안 쓰고 큰 숫자 중에 0 이하. 0은 0이니까 요거 이하인 요 왼쪽 부분 이만큼 쓸 거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까맣게 칠한 이 부분에 Y 좌표의 범위를 구하는 게 바로 치역 아닙니까? 따라서 치역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Y 좌표 기준으로. 얘는 어때 보다시피 4 이상만 나오죠? Y는 4 이상. 또는 얘는 어때요? 요거 이하만 나오네요. 그쵸? 여기 Y 좌표는 당연히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이에요.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여기다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 더하기 4, 마이너스 1 나오는구나! 그치? Y는 1 이하만 나올 거라고요. 이거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딴 거 없잖아.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나 요만큼만 짜서 쓸 거다. 요만큼만 쓸 테니 그 그래프의 Y 좌표의 범위를 구하라. 그게 치역 아니겠냐고. 이게 갔어요? 이번 문제는 이제 반대죠. 치역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Y좌표 기준으로 0 이하만 나오던가 아니면 3 이상만 나온대요. 그럼 정의역 어떻게 해봤을까? 반대예요. Y좌표가 0 나오는 곳은 이 원점을 쭉 따라가면 되겠지? 여기가 Y좌표가 0인 거고요.
요거 이하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아래쪽을 쓴다는 얘기니까 이만큼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파란색? 네. 반면에 y3 이상은 y표 3이 여기 있고요. 3을 쭉 따라가면 요점이죠. 요점의 이상 이 윗부분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파란색처럼 자르려면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르면 되냐 이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자 x좌표는 마이너스 2 이상 왼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를 못 잡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의 전까지 이해 갔어요? 얘는요 이거 y3 나오려면 x가 얼마인지 찾아야겠죠. 다시 대입해서 y가 3 나오려면 대입해봐. 그럼 3은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4고 1차 방정식이랑 2 하면 3x 더하기 3이 2x 더하기 4니까 x가 얼마야? 1이네. 그치? 그럼 여기가 좌표가 1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게 잡았겠죠. 정의역을. 이해 가요? 이렇게 잡았으니까 시험 보면 나오겠죠. 거꾸로.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얘들아. 뭐 좌표 찾기에는 뭐 대입하면 그만이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이게 포인트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정답은 어차피 답안지에 있어. 그거 적느라 바꾸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적어도 되는 거야. 그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니네 적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적겠으면은 칠판에서 눈이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망하는 거야. 시선은 항상 칠판 고정인 거야. 니들. 모르지?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이 노트를 너 노트 뭐야? 이거 줄 있는 노트지요, 그렇죠? 너는 줄 없는 노트네요, 그렇죠? 줄 있는 노트에다가 뭔가 이쁘게 한 번에 다 끝내야지 이 생각으로 하면은 내 수업 못 쫓아올 겁니다. 적는 게 워낙 많아서. 내가 얘기했잖아. 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막 적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얘가? 이거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가야지. 아니요, 그러면 수업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죠. 안 했는데요 수업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옛날에 모 강사는 수업 시간에 애들 연필을 못 잡게 했어요. 애들 연습장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무조건 칠판만 보라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무조건 칠판만 보라고. 적는 것도 금지. 적으면 야 너 나가 이거야 무조건. 뭔가 적는다 싶으면 야 이 새끼 야 나가 이거야. 그 애들이 그 수업시간 내내 칠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조는 것도 안 되고 적는 것도 안 돼. 무조건 시선은 칠판 고정 끝까지. 그걸 왜 시킬 것 같냐고. 그게 더 중요하거든 사실 적는 것보다는. 일단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이 속도도 웬만큼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유인데요. 적든 안 적든 하면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적느라 수업 못 들었어요. 이러면 본말 전도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수업을 듣는 게 먼저고 적는 건 두 번째야 사실은. 그쵸? 그렇지 않아요? 적는 게 먼저예요? 그럼 못하나 적어 찍어. 그럼 차라리 핸드폰으로. 왜 적는 게 먼저야? 보는 게 먼저지. 이해가 가는 게 먼저지. 그치?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그래 중학생들도 내 핸드폰 돌려줘야지. 사실 정리가 너무 많으니까 맨날 그러더라고. 수업하면은 선생님 저걸 찍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하다가 필요하면 찍으면 됩니다. 촬영이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마다 잠깐 일시 멈춤하고서 거기 있는 거 다 적어도 되겠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집에 가서 적어도 된다고. 그리고 한 번에 노트를 완성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업 못 쫓아온다고. 속도를. fx가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입니다. 1번. 이 함수가 2,8을 지나고요. 점근선이 x는 1, y는 3, 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A, B, C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이차함수에서 본직한 문제예요. 어떤 스타일?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차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어. 근데 이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고 꼭지점이 뭐 3,5야. ABC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풀었죠? 꼭지점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표준형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대입해서 알아내고 이걸 전개해버렸습니다. 이 자체를 고치지 않습니다. 이 자체 고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점근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근선 정보는 표준형, 즉 반비례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다시 할게요. 점근선이 뭐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반비례로 따지면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점근선이라고요? 예인 y는 0과 예인 x는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원래 점근선입니다. 근데 이 점근선이 x는 1로, 즉 이게 한 칸 낮다는 얘기고 y는 3으로 이게 3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비례를 1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겠어? 이게 나오죠. x 빼기 1분의 k 더하기 3 이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분자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k라고 씁시다. 근데 분모와 뒤에 더해지는 덧셈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행이동 때문에. k만 알아내면 끝입니다. 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호모를 지나보죠. 이 2,8을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로 놓고 얘가 2,8을 지난다라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식이. 그러면 k가 나오겠죠. 대입하면 분모가 얼마냐? 그러니까 k 더하기 3이 8이네. 그치? k가 얼마 나와요? 5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보다시피 x 빼기 1분의 5 더하기 3인데요. 얘를 저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이 분수 두 개의 덧셈을. 통분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쵸? 그걸 통분하면 x 빼기를 통분하는 거 아닌가? 그럼 분자, 왼쪽 분자는 5 그대로고 오른쪽 분자가 뭐 하는 겁니까? 3 곱하기 x 빼기 1이죠. 이해가죠? 그쵸? 따라서 분모는 x 빼기 1이고 분자는 3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ABC가 나오는 거죠, 이제. A는 3, B는 2, C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2차 함수로 많이 애들 낚시용으로 냈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저거는 일반형 모양이지만 저 식으로 푸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이게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참고로 이 얘기를 잠깐 할까 미리? 잘 들어봐. 일단 이건 일단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치? 나온다고 치자 일단. 아까처럼 약분도 안 되고 1차 함수 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이 함수에 이 세로 점근선은 얼마일까? 이건요 x에 대입할 수 없는 값을 의미합니다. x에 얼마를 대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분모 0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자리? 이게 분모가 0 되는 곳이라고 해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가로 점근선은 어디인가요? 이게 있는데요. 가로 점근선은요. 목자리입니다. 목자리. 목.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프가. 이게 목 아니야? 나머지고. 목만큼 올라가다. 원래 0이었던 게 목만큼 올라가요. 이거는 목자리라고요. 몫은
얘라는 게 이게 아닙니까? 그쵸? 그거의 몫이 누굽니까? A분의 C죠. 여기는 A분의 C자리입니다. 여기는 목자리라고요. 이거 왜 지금 알려주세요? 원래 안 알려주려다가 알려주는 거야 그냥. 그 대부분 애들도 또 어디서 다 주워 배우더라고. 어디선가 뭐 학원이든 과외 가서 배웠겠지. 인강 엄청 배우더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이것만 갖고는 그래프가 안 나오죠. 이럴지 또 어디를 지날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절편인데요. x 절편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y에 0을 넣고 여기다 0을 넣고 푸는 겁니다. 그럼 분자가 0 되는 곳일 거예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c분의 d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 절편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칩시다. 여기다가 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c분의 d이고요. y 절편은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돼요? x의 0,0 대입하는 거 뭐예요? b분의 d죠? 그렇죠? 그 구한 곳이 여기다가 칩시다. b분의 d가.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도 뭐가 가능해요? 보다시피 뭐가 가능해? 정근선 두 개와 요 점 두 개를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쪽 대칭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도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시 할까요? 이렇게 푼다는 거죠, 애들이. 잘 봐봐. 이 새끼들아, 이게 중요해. 잘 들어. 정근선 x 1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가 0 됐기 때문에 된 자리라고요. x에 1을 넣어서 분모가 0 나오려면 c가 얼마겠냐고요. 얼마겠냐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y가 3, 이게 이제 몫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x 계수의 b라고요. x 계수의 b. 그게 3 나오려면 a가 얼마겠습니까? a가 3이죠. 그럼 벌써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이제 b만 알아내면 끝나는데 b는 아까 했듯이 2,8을 진학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진짜 잘 푸는 친구들은 저렇게 푼다고요. 점근선과 절편의 개념을 이용해서 점근선 자리를 통해서 바로 C와 A를 구해야 된다는 것들이. B 하나는 저걸로 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y절편 조건이 뭐였죠? X에 0 대입하는 거잖아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녹화된 거 보세요. 자, 됐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원래 이런 얘기를 찬찬히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할 게 워낙 많아서 빨리 넘어가는 것 뿐이야. 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1에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3,6을 지난다. 마찬가지 아까 그 그래프 뭐였어?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지? a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칭 개 중요한데요. 반비례로 설명할게요. 일단 반비례 아까 했지 y는 x분의 k를 그리면 하나가 이렇게 하나 이상으로 이게 가죠? 네. 자, 잘 들으세요. 이 그래프는요. 한 점에서 점대칭이고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점은 원점에 대해 이 그래프는 점대칭입니다. 뭔 얘기죠?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원점에 대칭하면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 돼요. 이렇게 다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왜 그런지는 알아요? 네. 야, 이거를 원점 대칭하면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x는
x랑 y랑 바꾼다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대입해도 실제로 뭐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가 아닌가요?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다시 보다시피 원화서 원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저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원래 그래프. 이게 뭔 뜻이냐고요? 저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네. 어떤 그래프를 원점 대칭했는데 처음 모양과 똑같이 나왔다. 이게 뭔 뜻이겠냐고요?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인 모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이거를 평행 이동시키면 누구의 대칭이겠습니까? 평행 이동도는 맞죠. 점근선의 교차점에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 이 유리함수가 마이너스 2콤마에서 대칭해야 뜻이 뭐겠냐고요? 여기가 점근선 교차점. 즉 점근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점근선을 알려주고 누구를 지난다. 아까랑 똑같이 푸는 거죠. 자, 점으로 따지면 저렇게 점근선의 교차점에서 대칭입니다. 선으로 따지면 저 그래프는 과연 어느 선의 대칭이냐? 하나는 y는 x,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그래프의 한 점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다시 그래프의 한 점이 됩니다. 그래프의 한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면 다시 이렇게 그래프의 한 점이 됩니다. 이 증명도 아까랑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원래 그래프를 y에 대칭시키면 y는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요. 반비례는 저렇습니다. 유리함수는요. 얘가 평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쓸 겁니까? 점근선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하나는 기울기가 1인 함수,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인 거죠. 이해 갔어요? 교차점의 점근선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이 두 직선의 유리함수는 대칭이 돼요.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가면 유리함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 스타일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깊어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면 진도 빼기는 불러먹은 거죠 이제. 자 어쨌든 이게 두 개 나왔습니다. 아까 배웠던 스키 좀 써볼까요? 뭐 x가 마이너스 2 대입2가라는 뜻은 분모가 x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요? 네. 점근선이 y 1 나왔다는 얘기는 계수비가 1분의 1, 즉 분자 a 값도 1입니다. 따라서 주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fx는 다음과 같다는 거 이해 갔어요? 이게 마이너스 3만 이걸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분모 마이너스 1, 분자 마이너스 3 더하기 b, 이게 6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다 구했죠?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3, c 값은 플러스 2입니다. 끝. 이래 되면 이제 뚝딱뚝딱 괄호가 있습니다. 끝. 뭐가 끝이야? 아직도 문제가 3개 더 남았어. 안 돼. 하나까지 더 풀 수 있겠다. 아, 하나만 더 풀, 2개까지 풀 수 있겠는데 잘하면? 아니요. 이 새끼들이 안 나왔을 때 지도를 많이 나가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딱 등호선을 보는 순간 헐!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아, 그거 아니라 8번이죠? 안 보잖아. 뭐요? 안 본다고 했어. 안 볼 것 같아요. 너도 생각해봐. 내가 볼 것 같냐, 애들이? 봐봐. 오늘 볼 것 같아, 오늘? 오늘은 안 보죠. 안 보죠, 그쵸? 내일도 안 보고 내일. 내일은요? 내일도 안 보지 않아요? 내일 학원 가야 되니까 안 보겠죠. 내일 뭐 다른 거 하지 않겠어? 또 목요일에 가는 뭐 영어학원 있다던가. 보죠. 낮에는 학교 가죠? 안 가죠. 방학이니까. 졸업했으니까 안 가겠구나. 이제 너 지금 방학 과연 낮에 분계요. 수학을 공부할까요?
아침 10시에? 게임하겠죠. 게임하겠죠. 어제 졸업했는데. 안 그래? 애들이 졸업한 다음날 아침도 공부한다고? 저 아침에.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오늘 왔을걸? 그러면 오늘 오지 않았을까? 야, 오늘 오후에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아? 내일 아침에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저는 아침에 연습 문제 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할 것 같아, 애들이? 12시. 오늘 몇 시에 할까, 과연 애들이? 야, 공부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 오늘 할 일 오늘 해야지 이게 나아요, 차라리. 그 MBTI 내가 제이라서 그런가? 나도 MBTI를 한참 동안 보다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 그렇지? 내가 ENFJ거든? 근데 카톡에서 봤어요. J가 뭐야 이게? 확실한. 계획형, 그치? 내가 되게 J는 아니거든? 되게 J는 아닌데 나름 계획형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달려. 누구예요? 르세라핌 시즌 그리팅입니다. 르세라핌. 르세라핌이 뭐냐고 이 새끼 무서워. 여기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 거냐 뭐. 계획은 아니더라도 여기 언제 애들 플러스 수업 있고 테스트 시험지 만들어낼 거를 일단 1월달, 2월달 건 이미 다 적어놨어 이렇게. 저렇게 써.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적어놓고 한 이유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적어놨거든 내가. 언제까지 뭐 만들어야겠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거까지 플러스 수업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미리 다 만들어놨는데 직업 정신을. 나름 뭐 직업 정신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 나도 계획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계획형은 아니고 나름 계획형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뭐 해야지, 이 다음 거 읽으실 때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할 일이 있으면은 이걸 내일 미뤄서 내일 하지. 난 절대 이러지 않았어.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 내일까지 이걸 미뤄야 돼? 그럼 찝찝해서 잠도 안 와요, 심지어. 그냥 오늘 할 일 있으면 오늘 끝내기 나요. 내가 맨날 너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었으면 노는 거 좋다 이거야. 밤 11시에 집에 갔어? 그럼 11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하세요. 그날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원래. 그게 낫죠. 그걸 내일로 미뤄? 과연 내일 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학창 시절에는 나도 그랬어. 막 방학숙 때 니는 그런 거 없겠지만 방학숙 때는 막 일기 쓰기 막 이런 거 있거든.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일기 쓰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참고로. 그래서 미루고 안 쓰고 하다가 결국 방학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몰아서 쓰자 그거를 쫙.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6줄, 5줄도 못 쓰는 거죠. 심지어 힘드니까. 나도 그래도 다 알거든요. 그거를 아는데 그거는 조금 학생들한테 방학 숙제라고 하는 건 좀 심각한 거 알겠지? 40일 동안 놀라고 하면서 숙제를 해오라니 많이 돼 그게? 근데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내주면요 나는 보통 그날 다 했어요. 그날 내준 날 그냥.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들고 목요일 들었어. 보통 그러잖아.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들으면 월요일 한 번, 목요일 한 번. 월요일 날 내는 숙제를 목요일 날 하면 되는데 나는 월요일 날 내는 숙제를 월요일 다 했어요. 나는. 수요일쯤 가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맞다 내일 과학 숙제 있었지? 그드세요 부랴부랴 하는 거 나는 별로 그게 너무 답답해. 그때 가서 정말 진땀 흘리는 사람 나는 싫어. 그래서 나오면 그날 다 처리했어. 나는 무조건 숙제를 당일 처리. 급제예요. 물론 무계획적인 것도 있죠. 물론 나도 무계획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나름 계획적이거든. 과연 애들이 하겠냐고요 내일. 내가 봤을 땐 안 해요. 했었을 거면 오늘 밤에라도 한번 볼 겁니다. 진짜로 오늘 밤에 11시에 집에 유튜브를 보다가 맞다 오늘 학원 받았지? 하고 볼 거라고 분명히. 하겠냐고요. 두고 봅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칭찬해줘야죠. 칭찬도 하지 마 그러면? 왜? 이거는 공식으로 하나 알아두는 겁니다. 원래 역함수 공식이요. 외우세요. 외우기 쉽습니다. 자, 얘 역함수가 얘입니다. A, B, C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얘의 역함수가 얘니까 이 역함수가 얘가 되겠지 뭐. 그치?
ABC로 푸는 부분이 이제 낫지 않겠어? 자, 이제 일단은 증명을 하나 해줄게요. 빨리 할게요.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x 일단 칩시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x랑 y랑 바꾸는 거라면 그치?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가죠? cy 더하기 d 그쵸? 이해 가죠? 그러면 양변의 부모만큼 곱한다 하면은 좌변은 axy 더하기 bx고요. 우변은 cy 더하기 d 될 겁니다. 이것도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부모만큼 곱했다고요. 이해 갔어요? y가 이 두 개죠? 이항하면은 ax 빼기 c의 y 되는 거 이해 갈까요? 나머지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bx 더하기 d 되는 것도 이해 갔어요? 따라서 y는 뭐예요 하면은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있죠? 이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 구한 거. 자, 뭐 정렬 바꾸지 말고 보다시피 역함수 구하는 거 쉽잖아. 그치? x, y만 바꾸면 끝이잖아. 그치? 다음 가서 나온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럼 결과를 봅시다. 뭐가 바뀌었죠? 여기서 얘로. 쉣. 뭐 이 새끼야? 이 계수와 이 상수 자리가 서로 뒤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부호도 바뀌었습니다. 보다시피. 이해가죠? 이 두 자리가 서로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다. 그게 역함수 공식입니다. 따라서 이 역함수는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3은 그대로입니다. 이 두 개는 그대로고요. 얘랑 얘랑 바뀌어요. 이게 2가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2x가 2, 4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씩 곱해가지고 뭐래? x 더하기 4분의 2x 더하기 3. 그러면 이제 나오죠. 뭔지 2, 3, 4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ABC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암기해 두고 있는 겁니다. 유리한 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요 두 개를 서로 바꾸고 부호도 바꾸면 끝이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